오늘은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다. 여름도 막바지라 그런지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도로 위를 짓눌렀다. 그날도 평소처럼 납품을 위해 트럭에 짐을 실었다. 나는 늘 하던 루틴대로 움직였고 머릿속엔 그날 돌고 돌아야 할 거래처 순서가 차례차례 정리돼 있었다. 첫 번째 납품처. 늘 그렇듯 사람이 많고 분주했다.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익숙한 일이었다.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리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심장은 순간 멎는 듯 했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급히 내리니 납품처 직원 차량과 내 트럭이 닿아 있었다. 크게 부딪힌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서로 조심했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사고가 난 직후의 분위기였다. 상대는 내게 다가오자마자 언성을 높였다. 앞 좀 제대로 보고 다니셔야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되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삼켰다. CCTV를 보면 알겠지만 주차 중이던 나에게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었다.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말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고 그저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잠깐의 정적 후 상대는 한참을 불쾌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아, 진짜 일을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납품처. 우리가 늘 거래를 해야 하는 곳. 그리고 우리는 을이다. 그 현실이 순간 내 목을 조였다. 말을 잘못 꺼내면 이 일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트럭에서 납품 물건을 내리기 시작했다. 상대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고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분위기가 더 숨막혔다. 그런데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상대가 내게 다가와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아무튼 다음부터 조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는 좀 기분이 나빴네요. 그 말의 속뜻은 분명했다. 당신이 사과를 하지 않아서 내가 불쾌했다는 것.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수십 번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사과할까?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냥 이 상황을 끝내려면. 하지만 내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천천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신호에 걸린 채 혼자 남은 차 안에서 내 눈가엔 뜨거운 뭔가가 맺혔다. 왜 눈물이 나는 걸까? 내가 무례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에 인색한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늘 먼저 사과해왔던 사람이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했던 날이면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도무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왔다. 왜일까요? 자존심? 억울함? 피로? 아니면 내가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걸까?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오늘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늘 그래왔다. 우리는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삼킨다. 을이라는 단어가 때론 직책보다 사람을 더 작게 만든다. 내가 아니라 내 위치가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만 사과해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다음 거래에 영향이 갈까봐, 괜히 껄끄러운 사이가 될까봐. 우리는 늘 먼저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그 숙인 고개 아래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쌓여간다. 오늘 나는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무겁다. 내가 맞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을 지킨 대가로 더 외로워진 기분이다. 만약 오늘 내가 사과를 했다면 아마 이 일은 금방 잊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싶었다.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순간을 겪은 적이 있나요?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무례하게 여겨졌던 경험. 사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왜 우리는 늘 죄인처럼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엔 수많은 을들이 있고 그들 각자가 버티는 방식이 있다. 누군가는 참는 걸 택하고, 누군가는 사과하고 있는 걸 택하고, 누군가는 오늘의 나처럼 그냥 조용히 울음을 삼키는 걸 택한다. 당신이 어떤 방식을 택하든 그건 결코 약한 게 아니다. 당신은 충분히 견디고 있는 거니까. 나는 오늘을 기록해 두려 한다. 내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순간,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날. 그리고 오늘처럼 억울한 마음을 삼킨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작게나마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오늘 당신도 참느라 애썼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오늘 나처럼 억울한 하루를 보냈나요? 진심은 통하지 않고 말하지 못한 감정만 마음속에 쌓여만 갔던 하루. 사과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았는데 끝내는 내가 뭘 잘못했나 되묻게 되는 날. 참 이상하죠.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사과를 해야 끝나는 관계들이 있다는 게, 조용히 웃어야 지켜지는 자리들이 있다는 게, 목소리를 내는 순간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게,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감정을 삼킵니다. 억울한 마음도, 화도, 눈물도 그냥 참아요. 그게 어른이 되는 줄 알고. 하지만 나는 오늘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어요.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견디고 있어요. 조용히 참는 것도 용기고, 울음을 삼킨 채 다음 거래처로 향하는 그 발걸음도 누구보다 멋진 싸움이에요. 당신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너무 지치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 혼자 끌어안지 말고 이 이야기 속에 잠깐 기대어 가세요. 여기서만큼은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줄게요. 당신은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정말 애썼어요. 두 번째 이야기. 커피 한 잔 값보다 가벼운 존중. 오늘은 커피를 5잔이나 마셨다. 정확히 말하자면 5잔을 타고 4잔을 버렸다. 입에는 썼고 마음에는 더 썼다. 나는 작은 무역회사의 직원이다. 한 달에 한 번 클라이언트 회사에 직접 찾아가 간단한 샘플과 보고서를 전달하는 날이 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미팅룸에 들어갔다. 상대는 팀장급, 그리고 실무진 몇 명. 나는 자료를 설명했고 새로 바뀐 생산 공정에 대해 말했다. 설명이 끝나고 나서 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거 지난번 우리가 요청했던 내용이랑 다르잖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확실히 전달받은 요청은 지금 내가 가져온 내용이 맞았다.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내 말을 중간에 끊고 다시 말했다. 요구사항 잘못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그 말은 내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해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는 아니다. 이건 정말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실무진 한 명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내 쪽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지난 회의록 보면 그쪽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팀장의 불쾌한 표정은 여전히 내게 향해 있었다. 그 회의는 그렇게 내 잘못인 듯 마무리됐다. 나는 다시 커피를 타서 내 앞에 내려놨다. 물론 마시진 못했다. 회사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괜히 노트북을 열어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훑어봤다. 정말 내가 틀린 게 맞는지 그 회의록을 수십 번 넘겨봤다.
결론은 같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과는 내가 했다. 그 자리를 원만히 끝내려면 나 하나가 고개 숙이는 게 빨랐으니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사과하면 되는 분위기가 문제였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다 말없이 커피를 계속 버렸다. 마신 건 하나도 없고 버린 것만 5잔이었다. 마음도 함께 따라 비워졌다. 회사 퇴근 후 엘리베이터 앞 거울에 비친 내 표정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라는 물음만 담겨 있었다. 나는 무례하지 않았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쉽게 죄송합니다를 말했는지, 왜 그렇게 익숙하게 고개를 숙였는지.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말은 진심 없는 죄송합니다와 아무 책임 없는 괜찮습니다라는 걸. 그 말들이 얼마나 쉽게 사람 하나를 작아지게 만드는지 나는 아주 정확히 알고 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나요? 사과는 말보다 더 무거운 책임인데 그 무게를 혼자 짊어졌던 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당신도 나처럼 마음에 커피 한 잔을 더 끓였던 날. 그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누군가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날의 사과, 그건 책임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우리는 종종 사과가 책임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사과가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의리니까요. 관계를 이어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강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삼킨 감정의 무게를 누군가는 분명 알아줄 겁니다. 지금 당신이 겪은 일이 작은 상처처럼 느껴져도 그 상처가 나중에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때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충분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당신은 오늘 충분히 잘 살아낸 겁니다. 오늘도 감정을 삼킨 당신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은 오늘도 잘했습니다.